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 같습니다. 전당원 투표에 당원 개정 여부를 묻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 소속의 선출직이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 조항 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묻겠다 이런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인호 의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당원 투표는 언제 실시가 됩니까? 네, 내일 토요일과 일요일 음. 주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 전당원 투표에서 당원 개정 찬성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당원을 어떻게 바꾸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 주말에 음. 권리당원 총 한 80여만 명의 당원들이 투표를 하게 되고요. 예. 일요일 날 밤 늦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투표한 분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예. 당원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음. 다음 주 중으로 예. 당무위원회를 열고요. 네. 또 최종적으로는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네. 당헌 개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 개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조항은 그대로 있고 예. 단서 조항을 다는 것이죠. 어떤 단서 예. 조항이 됩니까? 그러면 이제 전 당원의 투표의 결과로 음흠. 달리할 수 있다 아, 하는 단서 조항을 이제 붙이는 것입니다. 후보를 내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되 그렇습니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공천을 해야 된다라는 그 중지가 모아지면 이때는 공천할 수 있다. 이런 네, 단서 조항이 달린다는 전당원 말씀이십니까? 투표의 결과로서요. 예. 근데 오늘 일부 조간의 보도를 보면 전당원 투표가 아니라 최고위원회 의결이 있으면이라고 하던데 그게 아니고 아닙니다. 전당원 아닙니다. 투표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예외 최고위원회 의결이 되면 너무 자의적이고 인위적일 수가 있어서 예. 최소한 80만이 넘는 권리당원들의 전체 뜻을 물어야 된다 네. 하는 그런 취지로 예. 그렇게 뭐 자의적으로 또 편의에 따라서 예. 공천을 내자 말자 그렇게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예. 취지입니다. 그럼 아무튼 전당원 투표에 회부할지 말지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예,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절차를 여쭤봤는데 그냥 실질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갈게요, 의원님. 그러니까 좀 내년에 네네. 공천하겠다라는 방침인 거잖아요. 당의 방침은 그냥. 그렇습니다. 당 대표께서 당 안팎으로 그동안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는데요. 예. 후보를 내는 것이 공당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다. 네. 좀 더 올바른 선택이다 예. 하는 그런 판단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우선 시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 네. 저희 여당의 또 공당으로서 후보를 내지 않았을 때 예. 선택권에 제약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결단에 큰 작용을 했고요. 예. 또 저희 당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예. 오히려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후보로서 시민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책임지는 자세다 네. 하는 그런 판단에서 대표께서 결단한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이니까 상당히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대다수 언론의 분석은 만약에 내년 보궐선거에 공천을 안 하면 네. 당 조직이 사실상 그러니까 무너지면서 내후년 대선까지 위험해진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맞습니까? 뭐 책임 있는 여당 공당이 네. 주요한 선거에서 서울과 부산 1,300만의 시민들이 계시는 곳에 안 냈을 경우에 그 후과도 크다 하는 점도 분명히 고려가 된 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후과라 하면 좀 더 풀어주신다면 어떤 게 가장 그 민당 입장에서는 염려스러웠던 건가요? 우선 서울과 부산 시민들께서 책임을 지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보까지 안 내는 것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여론도 많다라고 저희들은 분석을 해왔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전국의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결과를 보면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가 네.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와 거의 비슷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의 여론과 거의 비슷했던 권리당원들에게 저희들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우리의 방식이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네. 후보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네. 직접 묻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계속 책임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쓰셨는데 네. 그 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소속 정당이 책임을 지는 것은 공천을 안 하는 거라는 게 당원 정신 아닙니까? 지난번 2015년도 김상곤 혁신위에서 네. 그런 취지로 분명히 한 것은 맞습니다. 예. 또 그에 따라서 실천을 또 해오기도 했고요. 예. 다만 이번 선거가 제1의 도시, 제2의 도시에서 생긴 예.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300만이 넘는 이런 큰 선거에서 네. 공당이 더더군다나 집권 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을 때 과연 그 시민들의 선택권이나 선출권이나 예. 또 심판권 예.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쭙고 조금 좀 각도를 바꿀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천벌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비판을 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뭐 야당으로서 네. 밝히신 입장이라고 보고요. 예. 다만 저희들이 이런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예. 어제도 대표께서 진솔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러나 저희들은 이번 주말에 있을 전 당원들의 의지를 확인하고 난 뒤에는 네. 책임 있는 선거 준비에 들어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실 영역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냥 부산시장 말고 그냥 서울시장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따로 떼서 이런 거 여쭤보겠는데요. 아무튼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천을 했다고 치죠.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선 저희들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요. 네. 당헌 개정을 다음 주 내로 완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당원 투표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요. 네. 또 그에 따라서 신속하게 당무위원회, 네.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당헌 개정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이고요. 예. 그것이 돼야만이 이제 선거 준비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공천을 하게 된다면 결과에 자신이 있는지를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12월 7일부터 네. 예비 후보자의 등록이 시작되거든요. 12월 7일. 그러니까 네네. 내부 경선 말씀하시는 거죠? 경선이 아니고 이제 예비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등록을 하고 네. 선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가 11월 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실상 한 달 남짓 남았거든요. 예. 그 전에 해야 될 우리 당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일들이 예.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번 선거는 저희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해야 될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후보를 내고자 한다면 저희들은 공직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철저하고 엄격한 후보자 자격에 대한 검증 이것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 잠깐만요. 그것이 가장 우선이고 예. 선행돼야 될 일이다. 그러면 의원님 그 검증위원회 가동은 언제부터 시작할 생각이세요? 다음 주에 당원 개정이 완료되면 예. 바로 공직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구성 설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이미 야당은 지금 경선 준비 위원회부터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선 일정은 대략 어떻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 경선 일정은 지금 앞으로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죠. 예. 아까 말씀드린 예비 후보자들의 활동은 경선과 관계없이 예. 공직 후보자의 자격을 덕한 후보가 선관위에 등록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이제 12월 예비 8일이네요. 후보 활동을 하다가 예. 이제 적당한 시기에 경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그 자격 검증위원회가 이제 바로 가동에 들어간다면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저 각종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하면 연말 개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각이 이루어진다면 혹시 서울시장이나 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자격검증위원회 그 조기 가동하고가 어떻게 좀 매치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거까지 뭐 연동시킬 문제는 아니고요. 예. 예. 개각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릴 것이 오늘은 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연말 개각이 만약에 단행이 된다면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가 된 다음에나 가능한 얘기잖아요. 현실적으로. 글쎄요, 그 개각과 뭐 또 연결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네. 현재로서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뭐 물론 그 뭐 대통령의 의중이니까 뭐 당에서 보니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물론 없겠습니다만 이게 연동이 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에서 좀 한번 여쭤봤던 거고 아직 그것까지는 근데 이제 당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 네. 경선 일정도 아직은 미정인 상황이고요. 네, 이제 공직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조기에 실시해야 된다는 거 외에는 네. 이제 본격적인 선거 준비와 또 예. 경선 준비 이것은 11월 중에 이제 마련될 것입니다. 경선 룰도 혹시 그럼 다시 그러니까 설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 경선 룰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도 예. 적당한 시기에 선거 기획단이 이제 꾸려지겠죠. 예. 그 기획단에서 안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 수석 대변인 모셨으니까 다른 문제 좀 하나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앞서 네. 그 2부에서도 저희가 이제 조은희 서초구청장하고 재산세 인하 문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지금 각종 보도를 종합을 하면 기준 공시 가격을 9억으로 할지 6억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지금 당내에서 논란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뭐 당정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럼 당에서는 그러니까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한데 예. 그에 따라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다. 예.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고려하면서 네. 현명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당정 간에 네. 심도 깊은 조율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당 안에서도 이제 의견들을 듣고 있죠. 그러면 그게 언제쯤 대략 결정이 나는 겁니까? 국민들이 관심이 큰 만큼 검명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연결했던 조은희 서초구청장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하면서 세금 깎아준다고 한다면 결국은 원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당정 간에 다 수렴하면서 예.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당과 정 간에 혹시 이견 차가 큽니까? 다 뭐 주택 정책과 관련된 진정성 있는 논의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예. 곧 아마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맡고 있는 최인호 의원이었습니다.